자, 오늘은 간단하게 현재 개봉한 영화죠. 테넷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그냥 찍네요. 네, 이 방에서 하루 종일 그냥 눈만 뜨면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그냥 찍는 거예요. 라이브라도 켤까 했는데, 뭐 이 시간에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음. 자, 테넷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죠. 우리나라에 놀란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제가 예전에 이거 영화 읽어주는 인문학 쓸 때 요 책 안에다가 놀란 영화를 두 개나 넣었어요. 다크나이트하고 인셉션하고 이렇게 두 개를 넣었었죠. 작품들이 좋아서 또 저랑 또 취향도 잘 맞고 또 그 철학 설명하기 되게 좋았거든요. 옛날 영화들은. 그래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 뭐 특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 때 좀 주로 주안점을 두는 어떤 방향성, 이게 뭘까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옛날 메멘토부터 시작해서 메멘토 그 전에 미행이라는 영화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그 15분짜리 단편 영화도 하나 있거든요. 그거 그 제 블로그에 와보시면 그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링크를 아마 걸어 놓을게요. 그때부터 시종일관 이 사람은 말하고자 자기가 말하고 싶은 뚜렷한 좀 주제가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체관에 대한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난 누구인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작품을 하나만 꼽아보자면 다크나이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꼽아보자면 인셉션이 될 수 있겠죠. 그 전에 뭐 프레스티지나 이런 것들도 똑같아요. 시종일관 정말 인간의 어떤 주체성, 난 누구인가, 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계속해서 던지고 있죠. 그래서 난 되게 좋았는데 글쎄 그 인터스텔라부터는 이제 제가 좀 접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게 뭘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그러니까 영화가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그 작품을 가지고 어떤 주체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인터스텔라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덩케르크 있잖아요. 그거는 뭐 아예 뭐 어떻게 접근이 안 돼요. 그렇고 이번에 나온 테넷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뭐 사람들 저도 보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유료 시사회 할 때 저번 주 주말에 보고 오는 몇몇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서 스포를 할 수가 없다. 그러길래 뭐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전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 인셉션도 이해 안 간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왜 그렇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딱 개봉하는 날 수요일 날 밤에 코로나 피해서 아무도 예매 안 했던 시간에 가서 몰래 가서 보고 왔거든요. 오씨 더럽게 어려워. 난뭔 영화가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집에 와가지고 좀 복기를 하고 한 번 더 봤어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보고 난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이렇게 그렸거든요. 제가 요 표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철학을 설명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내용부터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렇게 뭐 대충 요렇게 요렇게 이제 적었어요. 손으로 수기로 썼잖아요. 제가 보통 수기로 이런 거 안 씁니다. 되게 고급 인력이 이거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해줘요. 바쁘다고. 그래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굉장히 악필이거든요. 손으로 정말 또박또박 써가지고 이게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표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가 내용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영화가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냐면은 인버전이라고 하는 그 설정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그 좀 특이한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 좀 특이한 설정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인셉션 같은 경우에도 되게 특이한 설정이 있고
그리고 또 이터널 선샤인 같은 영화도 되게 특이한 설정이거든요. 누군가의 기억을 지워준다. 누구의 꿈속에 들어가서 기억을 삽입한다. 뭐 기억을 훔친다. 이 모든 설정들 말이에요. 이러한 좀 특이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영화 초반에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아예 그냥 대놓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죠. 이터널 선샤인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영화가 굉장히 난해해요, 그거. 그래서 초반에는 이해가 잘 안 되다가 영화 중반쯤 가서야 이해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러면 테넷은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해주긴 해줬어요. 그거 왜 중간에 그 테넷이라고 하는 어떤 연구소 같은 데 가가지고 왜 총알 가지고 이렇게 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런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애매한 거야. 시각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얼마 부리죠. 애가 느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기본은 과거로 간다는 거예요. 과거로 간다는 게 핵심인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간다라고 하면 뭐 주로 타임머신 같은 기계를 이용한다거나 알겠죠? 타임머신 같은 기계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영화 어바웃 타임 보면은 주먹을 꽉 잡아가지고 그 순간에 띵 간다거나 뭐 그런 식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과거로 가는 방식을 갖다가 인버전이라고 하는 방식을 써요. 자, 그 어떤 말인 거냐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건 A가 하나 있다고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해봅시다. 파리바게뜨에 가가지고 빵을 훔쳤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파리바게뜨에 들어간다. 빵집에 들어가서 훔친다. 훔친 다음에 도망쳐 나온다.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완결이 돼요. 그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순행 방향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온다는 거예요. 인버전이 뭐냐면은 거기 보면 회전문이 있잖아. 그죠? 그 회전문을 딱 지나게 되면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를 하면은 이쪽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역행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시작점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서 역행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의 사건은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끝이 났다고요. 이게 순행 시간이야. 인버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도망가는 만약에 뭐 어떤 사람 하나가 막 문 열고 도망가는 장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역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문에서 뒤로 드르르르 이렇게 막 사람이 뒤로 막 물러나는 장면을 보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가지고 이쪽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인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헷갈리게 느껴지냐면은 자 영화를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자 봐봐요. 도둑놈 A가 여기 얘가 A라고 해봅시다. 얘가 지금 순행 시간으로 열심히 도둑질을 하고 있어. 어? 그런데 B라고 하는 애가 어떤 이유에서 역행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보자는 거예요. 영화가 어떻게 보여주는 줄 알아? 이렇게 보여준다? 이 순간에 있었던 사건 순행 시간으로 관점으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 순간에 있었던 사건 역행 장면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막 점프를 해가 버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혼란이 느껴지는 거지 이게. 근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시각적으로만 혼란한 거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혼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인버전이 무엇인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내용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이거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자체는 아주 정확한 하나의 선을 그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사이사이에 인버전을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혼란이 느껴지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인버전 한번 뭐라고? 사건이 끝난 시점부터 얘가 스타트 해가지고 시작점으로 역행하는 거예요. 다시 요렇게 알겠죠? 응.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거꾸로 가는 걸로 보이고 얘 입장에서는 얘가 거꾸로 가는 걸로 보이는 거야. 만약에 A가 이 시점에서 이쪽으로 막 뛰어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얘가 역행해가지고 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요 B의 시선에서는
A가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역행하는 거니까 A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게 A라고 해봅시다. A가 이렇게 뛰어왔잖아요. 원래는 순행 시간에서는. 근데 역행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얘가 시간이 내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알겠죠? 그거예요. 다야 그냥. 이게 인버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자, 이 왜 이 인버전이라고 하는 설정이 재미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죠. 자, 인버전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한 번 더 봐봐요. 좀 깔끔하게 해놓고. 자, 순행 시간에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이 났어요.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고 도둑질에 성공을 해서 문 밖으로 탈출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다고요. 이게 하나의 뭐냐면 사건이에요. 근데 인버전이 가능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인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역행을 하죠. 이 끝부분에서 이쪽 방향으로 역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지. 뭐겠어요? 이 사건의 결말은 이미 나 있다는 거야. 이 사건은 이미 일어난 일. 뭐라고요? 일어난 일이야, 이건.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다시 A가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A야. 얘는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근데 뭔가 이해 안 가는 B라는 애가 또 여기 있는 거야. 얘 눈에는 A 눈에는 B가 막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뭐지? 그런데 A 눈에 B가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의 의미가 뭐겠어요? 얘는 인버전에서 역행해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실패할지 도둑질에 실패할지 빵가게 터는 거에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이미 정해졌다는 거야. 정해져 있다고요. 왜냐면은 B가 역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어난 일 이것만 인버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좀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자 모든 순간을 계속 인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마치 모든 세상 일은 좀 결정되어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왜냐면은 인버전이 가능하려면은 반드시 사건이 일어난 일, 끝난 일, 발생한 일, 결과가 결정이 된 일, 그 일만 이 끝점에서 다시 역행해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결론이 나지 않는 일은 인버전을 할 수가 없어요. 끝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역행해서 갈 수가 있나?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계속해서 닐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라고. 또 중간에 며칠 뒤에 날 만날 그 주인공이 그 프리아한테 이런 말을 해요. 며칠 뒤에 나를 만날 텐데 저는 이거 영화를 보신 분을 전제로 해서 얘기합니다. 프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며칠 뒤에 나를 만날 텐데 나한테 다른 얘기를 해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어난 일이거든요.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B가 이 A한테 야 사실은 너 나중에 이렇게 돼 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말 못해요.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무지가 가장 큰 무기이다. 일어난 일은 그냥 일어나게 냅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전형적인 결정론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갈지, 지금 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뭐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이 모든 일들은 이미 결정이 나 있다고요. 결정이 나 있는 것이고, 끝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 결론에서, 인버전에서 역행하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이 이야기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설정이라는 거죠. 좋아. 그러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 스토리 자체는 그냥 약간 그냥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뭐 액션 첩보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거.
그냥 어떤 놈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한대요. 근데 그 어떤 놈이 미래놈이래요. 근데 내가 미래놈을 현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현재에서 그 미래놈하고 협력하는 새끼를 찾았어. 이 놈을 내가 처단해야겠다. 요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현 세상을 구하겠다. 이게 다죠.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자,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제일 첫 번째 장면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기가 오페라 하우스였죠. 테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시간 순행으로 갑니다. 주인공이 이제 그거 보게 되고, 가지고 거기에서 뭘 하게 되고, 갑자기 뭐 무슨 이건 테스트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테넷이다, 이건 테넷을 상징하는 뭐 기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어디다가 가둡니까? 그 풍차 있잖아. 얘가 풍차가 왜 나오냐? 그 풍력 발전소 있잖아요. 바다에 있다. 풍력 발전소. 그 안에다가 애를 잠깐 가두죠. 왜 가두는 줄 알아요? 그 나중에 이유가 나와요. 자, 그 가두고 있다가 나중에 걔를 또 꺼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연구소에 가게 되죠. 연구소. 그래가 거기에서 이제 인버전이라고 하는 거, 이거 총알 가지고 이렇게 하던 거, 그거를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런데 걔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 총알의 출처가 어디냐? 성분을 알면은 이걸 만든 곳을 알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인도에서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인도에 있는 산제이 싱이라고 하는 놈을 만나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럼 나 혼자서 힘드니까 요원을 하나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요원을 하나 붙이죠. 걔가 닐이에요. 그 닐을 만나게 되죠. 근데 닐이 뭐 자기 스스로 뭐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뭐 주문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이어트 콜라 좋아하지? 아닌데 난 탄산수 좋아하는데 아니 됐고 너는 다이어트 콜라 좋아하는 거 맞잖아 라고 이야기하던 그 장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제이 싱 집에 침투를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산제이 싱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뒤에 있는 그 남자의 부인인 프리아가 진짜 대빵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프리아를 만나요. 그죠? 이야기가 아주 간단해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프리한테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주 나쁜 새끼가 있다. 미래의 어떤 세력이 우리를 좀 없애려고 한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다. 그 인버전된 그 이상한 무기들이 미래에서 보내오는 것이다. 그렇구나. 근데 이걸 지금 협력하는 아주 나쁜 놈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그 사토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토르를 추적해라. 어떻게 하면 추적할 수 있는데 사토르 부인이 캣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미술 감정가이고 고야 전문가이다. 그래서 고야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해라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캣에게 접근을 합니다. 캣에게 접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캣은 되게 고민이 많은 아이야. 왜냐면은 자기 남편에 대한 환멸감이 좀 있고 또 한 번은 그 누구냐 그 이름도 생각 안 난다. 아무튼 어떤 위조 화가가 그 고야 그림을 갖다가 위조해가지고 이제 그걸 그 그림을 캣이 이제 감정을 했는데 그 그림을 남편이 사버린 거죠. 사토르가 산 거예요. 사토르. 그죠? 응. 이 사버리게 되니까 이제 약간 사토르는 너 바람났지, 너 걔랑 무슨 사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이 안 돼. 왜냐면은 사토르는 그 그림이 자기 입장에서는 완전 인질인 거예요. 왜냐면은 미술품 감정가이고 고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바보처럼 실수해가지고 뭐 감정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져 봐요. 그러면은 뭐 누가 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잡히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누구냐 주인공 이름이 없습니다. 걔는 그냥 주인공이에요. 아니면은 뭐 주도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주인공이야. 우리 주인공 걔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네 그림을 없애줄게. 그 대신에 이제 그 사토르와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캣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토르가 오슬로에 있는 프리포트에 자주 간대요. 프리포트.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죠? 그러니까 공항이니까 그 세금이 띄지 않는 어느 영역이 있게 되고 거기에다 건물 하나 만들어 놓고 세금 안 띄면서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어떤 창고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죠. 이 프리포트에 가면 고야 그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인공이란 닐이 프리포트에 진입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충돌을 갖다가 계획하게 되고, 그러니까 프리포트에 들어가 보니까 충돌을 시킨 다음에 프리포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 봐요. 이 프리포트가 이렇게 오각형 형태의 방이고, 이렇게 또 방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복도가 있고요. 이렇게 또 방이 있는데 제일 안쪽 방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 거야. 또 방이 너무 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충돌을 빵 시키죠. 와! 그래가지고 이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 안에 침투에 들어왔어. 근데 저 방이 제일 안쪽에 있는 저 프리포트에 있는 저 방이 되게 특이한 방이었죠. 문이 두 개가 있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 중간에 유리벽이 있는 방이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 이상한 기계 장치가 하나가 있어. 이게 회전문이죠. 회전문이 처음 나오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전문을 지나가게 되면은 인버전 할 수 있다고 하는 설정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주인공이 들어가고 있었고 여기에는 닐이 있었죠. 그런데 시커먼 옷을 입은 웬 괴한이 양쪽에서 동시에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인공하고 싸움을 했고 얘는 닐을 밀치고 문 밖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닐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요. 자, 일단 이 장면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열심히 이제 그놈이랑 방 밖에 나와서 열심히 격투를 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닐이 뛰어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바깥에서 뭐가 뻥 터져요. 그 비행기 제트 엔진이 터진 건데, 그러니까 마치 그 괴한이 빨려 들어가듯이 훅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 괴한은 뭐냐? 요 괴한 인버전된 괴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행동하죠. 얘는요, 얘는 인버전 아니에요. 얘는 순행이에요. 왜냐면은 얘가 막 싸움하다가 여기서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뭐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일로 들어가서 이 회전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얘는 역행 상태니까 들어와가지고 요 문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명이 탁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주인공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튀어나온 애는 순행이죠. 그리고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괴한은 누굽니까? 미래에서 온 주인공이에요. 자기 자신하고 열심히 싸움을 한 거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 장면 지나가고, 자, 그래가지고 프리포트에서 이제 그러다고 이제 그 괴한이 확 들어가는 거 보고 이상한 거 봤잖아요. 뭐지? 그러다가 이제 대충 마무리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맨 처음 방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가스 먹고 쓰러진 것처럼 둘이 당 누워 있어요. 그래가 직원이 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구해주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프리아를 만나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프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플루토늄 241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오페라 테러 할 때 그때 그 플루토늄 241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행방이 누구한테 있냐면 사토루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토루에게 접근을 해라 라고 말을 하게 되고, 또 사토루에게 만나려면은 누구한테 접근을 해야겠어요? 캣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게 해달라. 어떻게 해요? 하니까 나를 그냥 옛날에 만났었던 그냥 뭐 무슨 뭐 중동의 뭐 외교관이 전직 외교관이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죠. 그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이려고 하죠. 너 내 부인이랑 잤나? 아니 아직은. 마치 곧 잘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빡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넌 이제 죽을 거야. 목을 자르고 거시기를 잘라서 구멍을 낸 다음에 꽂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페라 좋아하나? 그러니까 마치 뭘 아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 내일 만나. 그래가지고 내일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트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트를 막 하고 있는데 케이시 빡쳐가지고 사토루를 갖다가 물에 빠뜨리죠. 죽이려고. 그런데 주인공이 걔를 또 구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숨을 빚졌다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고, 그 뭐냐 도대체 이 플루토늄 24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니까 어디에 있냐면은 저 에스토니아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얘기하죠. 그럼 내가 훔쳐오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에스토니아로 갑니다. 탈린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자, 거기가 바로 이제 고속도로 씬이에요. 트럭을 갖다가 둘러싸가지고 주인공이 들어가서 어떤 가방 안에 들어있는 그거를 갖다가
빼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빼내게 되고, 근데 거기서 되게 이상한 장면을 보는 거야. 빼내가지고 아싸 성공했어. 이제 가려고 하는데 BMW 타고 왕 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SUV, 아우디 SUV였죠. 거꾸로 막 윙 하고 온다. 우와 대박. 근데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냐면 사토루가 타고 있고 캣이 타고 있는 거야. 근데 사토루가 마스크를 끼고 있다? 캣은 안 끼고 있어요. 사토루만 끼고 있죠. 마스크가 무슨 의미죠? 인버전된 상태에서는 마스크를 껴야 된다는 설정이죠. 그러니까 끼고 있죠. 그리고 캣을 죽이려고 협박을 하면서 가방 넘기라고 하죠. 3, 2. 근데 그때 갑자기 또 저 앞에 전복되어 있던 사브 차량이 하나 있었어요. 메이크 이름이 사브야. 그 차가 갑자기 또 인버전 돼가지고 우르르르 일어나더니만 또 후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BMW가 있고 여기 아우디가 있었죠. SUV예요. 이 사이에 사브 차가 끼게 되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가방을 넘겨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이놈은 어떻게 합니까? 캣을 차에다가 버린 채로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타죠. 그냥 가버려요. 그냥. 자, 도망가죠. 자,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인공이 아우디오 넘어가가지고 캣을 구하죠. 이 아우디오가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이걸 이제 캣을 구하게 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또 누군가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공이랑 캣을 납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주인공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아까 전에 있었던 그 회전문 방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방에 또 들어가 있어요. 다른 곳이겠죠, 일단은. 장소는 다르니까. 그는 오슬러였고, 여기는 갑자기 또 연상이 안 나냐? 어디라고 그랬어요, 내가? 에스토니아에 있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어느 창고에 있는 방에 들어오죠. 자, 회전문은 여기에 있고, 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있고, 여기에 캣이 있죠.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에 사토루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얘는 인버전이죠. 캣은 마스크 안 끼고 있습니다. 얘는요 순행이에요.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왜냐면은 왜 갑자기 그 안에 들어있는 플루토늄 어딨어? 플루토늄 어딨냐고 막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까 가방 줬잖아. 안 그래요? 아까 고속도로에서 가방 줬잖아.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이 방이에요. 보통 이제 요 방을 보고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블루레드룸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르더라고 참. 주인공이 있는 곳은 레드룸이에요. 빨간색이죠. 여기는 블루죠. 창고죠 그냥. 여기 창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창고 블루레드룸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막 협박을 하는 거야. 근데 관객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까 줬잖아 고속도로에서. 근데 왜 또 그 플루토늄의 위치를 묻냐고. 이해가 안 가잖아. 왜냐면은 빈 박스를 준 거예요. 빈 상자를. 그게 나중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막 협박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인버전 사토루가 캣한테 총을 쏩니다. 그러니까 인버전된 총을 맞게 되는 거죠. 캣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또 사토루가 팍 튀어나옵니다. 얘는 순행이에요. 마스크를 안 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 사토루가 두 명이 있는 거죠. 자, 갑자기 또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주인공한테 어딨냐고 이 새끼야 하면서 막 협박을 하거든요. 그때 닐이 들어오죠. 구해주게 되죠. 사토루는요, 순행 사토루죠. 회전문으로 도망가요. 요렇게 나갔겠죠. 그러면 이 인버전 사토루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순행 사토루가 이 문으로 도망을 가서 나온 과거인 거예요. 과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자, 얘가 놈으로 도망가서 나온 게 이놈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닐이 구해줘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얘기하죠. 야, 이거 어떡할 거냐? 캣 이거 어떡할 거냐? 살릴 수 있냐? 못 살린대요. 내 몸은 순행인데 인버전된 총알을 맞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대요. 엔트로피가 안 맞대요. 그 엔트로피가 뭔지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거를 엔트로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버전이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그렇게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엔트로피 자체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안 맞기 때문에 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인버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닐이랑 이 두 사람이 이제 인버전 하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편에 있던 캣을 일편으로 데리고 오게 되고 어차피 순행이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캣이 있었고 여기에 닐과 주인공이 있잖아요. 여기 회전문이 있고 여기 문이 있겠죠. 바깥에서 문이 있을 거고 요렇게 그렇죠. 둘 다 순행이에요. 순행이고 얘도 순행이죠. 간단해. 이 문으로 나가서 얘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캣을 이 방에 데리고 왔죠. 그래 어떻게 할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캣이 인버전 해야만 된다고. 이 회전문을 지나면 된대요. 그러니까 인버전이 되게 되면은 총이랑 몸 상태가 일치하니까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총상도 인버전이고 내 몸도 인버전이니까 엔트로피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방법 어떻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닐과 캣과 주인공이 회전문을 들어가려고 하죠. 결심을 하는 순간 이쪽에서 닐과 캣과 주인공이 뒤로 쓱쓱쓱쓱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네가 그 결심을 하는 그 순간 이미 너는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미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 문에서 갑자기 인보자는 된 사람이 뒤로 쓱쓱쓱 가는 걸 보이니까 내가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온 것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 뒤로 쓱쓱쓱 가가지고 이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얘들도 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쓱 들어가서 일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버전된 닐과 캣과 주인공이 요 공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그 누구냐 캣을 열심히 치료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치료를 다 했으면 다시 또 역행 시간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순행 시간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화의 기본 설정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방금 전에 이용한 문은 다시 이용 못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봐봐요. 이렇게 순행 시간을 간다고 해봅시다. 이게 순행 시간이야.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 시점에 만약에 회전문을 탔다고 해봅시다. 이게 회전문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다시 다 거꾸로 뒤집혀 놓은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 있는 내가 이 회전문을 다시 이용할 수 있어요? 일단은 안 된다는 설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순행으로 돌아가려면은 다른 회전문을 이용해야 돼요. 다른 회전문 한 군데 아는 데가 있죠. 어딥니까? 오슬로에 있잖아요. 그 프리포트에. 그래서 그거를 타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요 이야기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봐봐요.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순행을 하다가 요 시점에 회전문을 탔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시 과거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A가 다시 역행해가지고 그렇죠. 역행해서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일을 마무리했어. 그럼 얘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기에서 이쪽으로 점프할 수 있는 방법. 자, 이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타임머신 영화나 뭐 어바웃 타임이나 이런 거는 과거로 그냥 그러니까 그런 영화는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요. 자, 어바웃 타임 같은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어바웃 타임은 주인공이 살다가 어느 시점에 과거로 돌아가야겠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공이 주먹을 꽉 져요. 어바웃 타임은 어두운 곳에 가서 주먹을 쥐고 내가 가고 싶은 순간을 떠올리면 갈 수 있다는 설정이에요. 그러면 점프하는 거예요. 요 시점으로 짠 하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뭔가를 막 변화를 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주먹을 꽝 져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 시점에서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 다음에 미래는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뀐다는 설정이에요. 그거 와봐서 다시 짱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서 변해 있는 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건 이런 설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화는 이렇게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점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봐봐요. 자, A가 여기서 회전문 탔어. 역행에서 이까지 왔어. 일을 뭐 좀 한다고. 그럼 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냅두면요 계속 과거로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회전문 타야 돼. 이때 다시 순행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살아가야 돼요, 그냥.
그러면은 이 순간에 A가 있고 이 순간에 또 A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봐봐요. 요 시간대만큼은 A가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예요? 3명이 있는 거야. 맨 처음에 순행하던 요 순간에 A가 한 명이 있고 여기에서 뭐 하던 역행하던 A가 하나 있고 역행 A죠. 그렇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시 또 순행했으면은 요 순행 A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기본 설정이 있죠. 서로 뭘 하면 안 돼? 얼굴을 들키면 안 돼. 보는 순간 소멸한다. 요 설정이거든요. 그럼 A가 다시 요 시점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역행 A를 얘가 만날 일은 없거든. 얘를 조심해야 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를 피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살면 돼요. 살다가 이 시점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자신의 삶이 되겠죠. 왜냐면은 요 시점에 요 A는 회전문 탔으니까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이때부터는 A가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봐봐요. 요때 회전문, 요때 회전문 이렇게 짧은 시간의 공간이 나오죠. 그렇죠? 이 순간부터 여기가 시작이야. 여기가 끝이라고 해보자고요. 요만큼의 시간 공간이 나오잖아.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시간대 여기서부터 요 시간대까지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3명이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를 위에 순행 시간 과거의 A를 최대한 안 만나가지고 잘 피하게 되면은 요 시점에 얘는 어차피 과거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제 별로 신경 쓸 거 없이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자, 요 설정이에요. 그러면은 자 아까 블루레드룸에서 자 우리 캣이 다쳤어. 그래가지고 치료를 했어. 하지만 그 방에 있는 문은 사용을 못해.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이미 그 방의 회전문을 이용했으니까 역행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역행 상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시간을 돌리면 돼요. 반대로 간다고요. 그러면은 자 이때 이제 자, 이 창고 장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건의 방향이 과거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요 시점으로 가는 거죠. 다시 프리포트로 오는 거예요. 오케이? 응. 이 시점으로 역행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거기에 있는 그 회전문 타가지고 시간을 순행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괴한이 2명이 팍 튀어나오는 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일단 요거 고속도로하고 이 프리포트 장면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리포트에서 이제 그 누구냐 그 다시 이제 순행 시간으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요쯤이 되겠죠. 한 요쯤이 되겠죠. 요쯤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다시 프리아를 만나요. 대충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프리아를 만나가지고 네가 며칠 뒤에 나를 만날 텐데 다르게 얘기해라. 나 탈취에 실패했다. 나 이번에 진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때. 하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냅두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뭐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그 알고리즘, 그 시간을 전체 세상을 인버전 시키셨다고 하는 그 알고리즘이 어디 있는 줄 알았다. 내가 그 도통장치를 설치했는데, 그때 내가 들었다. 어디 있는데? 이 시점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때 이제 영화를 보면 나오는데, 케이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베트남 요트에 여행 간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페라 테러 시점하고 베트남 요트 시점하고 그 다음에 스탈스크에서 폭발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요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날에 일어난 거지. 그래가지고 스탈스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스탈스크 폭발도 요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스탈스크에 뭐가 있냐면은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뭐 방법 하나밖에 없어. 알고리즘 어떻게 할 건데? 빼내자. 어디로? 또 역주행 하자고. 인버전 해가지고 과거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로 계속 역행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은 색깔을 잘못 썼다. 원래 빨간색이 선행 순행인데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얼른 바꿔야겠다.
블루팀이 역행인데, 자, 블루팀이 이렇게 이제 역행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잠깐. 여기가 프리포트 다시 가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스탈스크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왜 그 무슨 뭐 매니지 바이킹이었나? 주황색 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가잖아요. 그 배 보면은 역행해서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배는 결국 어디서 왔겠어? 여기서 왔겠지. 어느 시점에 그 매니지 바이킹이라고 하는 그 배가 여기 있는 이 순행 시간이나 스타스크에서 이렇게 왔던 거야. 그럼 그 배를 찾아가지고 그 배를 타는 거야. 다시 역주행에서 올라가면은 역주행에서 계속 반대로 가다 보면은 언젠가 이 시간대로 올 거 아니에요. 역주행에서 올라가는 거죠. 요렇게. 알겠죠? 응.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빼내는데 성공하죠. 폭발 자체는 막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폭발은 이미 일어났다예요. 일어난 일은 일어나야만 돼요. 다만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원래 이 시대의 물건이 아니거든요. 미래에서 온 물건이잖아. 그러니까 그 물건을 빼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빼내면은 이제 세상을 멸망시킬 수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논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여기가 시작점이죠. 여기가 시작이야. 여기가 끝이야. 그러면은 요렇게 순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역주행 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고 시점에서 역주행할 때는 보통은 이제 그거 뭐냐 타임머신 같은 거 이용하겠죠. 근데 이 영화는 인버전이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끝까지. 봐봐. 그럼 끝났어. 그럼 봐봐요. 이 시점에 왜 얘를 풍력발전소에 가뒀겠냐고요. 봐봐. 그 배가 여기서 그 바이킹 배가 일로 갈 때 주변 풍경을 보면은 풍력발전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던 데서 이게 출발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 시점의 주인공과 이 시점의 주인공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얘를 풍력발전소 안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만나고 이제 갔어 이제. 그럼 봤어 이제. 자, 일 다 끝났다고. 회전문 타겠죠? 이렇게 돌아오겠네?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얘가 다시 이 시점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점프할 수 있나? 못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요 시점까지요. 요 시점까지 그대로 살아야 돼요. 요 시점까지. 그대로 살게 되면은 그러면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과거의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면서. 알겠죠? 그러면 대충 흐름이 나오네. 자, 간단해. 우리 주인공님은 처음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렇게 갔다가 역주행해서 이렇게 또 과거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이 지난 어느 날 그 캣이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캣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구하게 되는 그걸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야기 자체는 어때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야기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야기는 하나의 흐름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뭐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때 역행해서 과거로 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순간순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점, 고속도로 시점이 한번 겹쳐요. 그죠? 요 시점과 요때 한번 만나고 프리포트도 요때 한번 만나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점과 요 시점이 과거 요 순행 시간대에 있는 요 사람이 관점과 역행하고 있는 이 사람의 관점이 동시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느껴져요? 시각적인 혼란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은 일단 이렇게 간다는 거지. 와, 이건 무슨 이야기 설명한다 시간 다 간다. 자, 대충 이제 구조는 알겠죠? 요 구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만 그 인버전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딱 헷갈리는 부분이 프리포트, 고속도로, 스탈스크에서 마지막 닐의 죽음이거든요. 왜냐면은 인버전 하는 모든 순간을 다 보여주진 않아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좀 생략된 부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거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고속도로부터 볼 거예요. 딱 지우고 이 칠판에 다 그릴 수 있을까 의문이긴 한데 일단 내가 적을 수 있을 때까지 적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저기 막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저거를 내가 화면에다가 내가 띄워줄게요. 아니면 그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을까? 일단은 고속도로부터 볼 거예요. 자, 고속도로. 자, 주인공 시점에서 한번 봅시다. 자, 주인공.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순행 시간이죠. 여기로 가는 건 순행 시간이에요. 색깔을 순행 시간은 빨간색으로 합시다. 이해하기 쉽게. 그게 낫겠지? 레드가 순행이고 블루는요 역행이니까요. 별거 없어요. 요 시점에서 트럭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탈취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탈취. 그런데 이제 탈취해가지고 이제 BMW 타고 왕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SUV가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인버전 된 거였죠. 만났어.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합니까? 사도루가 협박하죠. 사도루가 협박해요. 또 가다 보니까 갑자기 전복된 사부차가 있었는데 사부차가 우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이에 끼죠. 요렇게 차 세대가 이렇게. 그 어떻게 합니까? 가방을 넘겨요. 근데 그 가방은 빈 가방이었죠. 어떻게 되면은 가방은 넘기고 요때 알고리즘을 사부타에 던져요. 안에다가 던지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나와요. 뒤에 가면 나와요, 그게. 그리고 이제 영화에 안 나오는 건데 요쯤 어딘가에서 이제 사토루가 빈 가방을 버립니다. 이건 영화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납치를 당하게 되죠. 요 시점부터 요쯤이죠. 이때부터는 이제 블루룸이에요. 그 이상한 그 창고 있잖아요. 블루 레드룸이라고 하는. 그거 끌려와가지고 동영상을 보니까 막 협박을 한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캣이 총을 맞죠. 총을 맞게 되고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주인공 있잖아요. 그 주인공한테 근데 저쪽 방에는 마스크 끼고 있는 인버전 되어 있는 사토루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봐봐요. 방이 이렇게 있었잖아. 이렇게 이 회전문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인버전 사토루가 있어. 사토루가 있고 여기 캣이 있죠. 여기 주인공이 있어. 근데 갑자기 선행 사토루가 팍팍 등장하는 거야. 이게 얘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누구요? 사토루를 만나요. 그리고 그때 닐이 얘네들을 딱 구하러 들어오죠.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사토루가 어디로 가요? 도망가죠. 어디로? 회전문으로 도망가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떡할 건데? 이거 우리 그건 누구냐? 걔 살릴 수 있냐? 그러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다. 역행해야 된다. 오케이, 역행하자. 자, 그래서 역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캣이랑 닐 아까 말했다시피 캣이랑 닐이랑 누구냐 주인공이랑 역행하죠. 아이버스도 있었죠 그 자리에. 이렇게 역행합니다. 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요. 또 역행해서 와 보니까 뭐 캣이 총 맞는 거를 또 보게 되고 뭐 총 쏘는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여주 전부터 이제 캣의 치료를 들어가겠죠. 캣에서 치료를 하고 어머 이제 어떡할 건데? 라고 하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오슬로에 가가지고 다시 회전문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닐하고 캣한테는 그 컨테이너를 하나 찾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닐이 시킨 거였죠. 오슬로에서 여기까지 온 컨테이너를 찾으면은 현재 역방향 상태니까 여기로 가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오슬로에서 과거에 이곳으로 온 컨테이너를 만약에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기는 그거 타고 있으면 역중에 해가지고 다시 오슬로로 갈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전에 그때 일주일 전이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비행기 부딪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은 혼란스러우니까 그때 안에 들어가가지고 회전문 갈아타자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주인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안 가. 난 다시 가볼래. 다시 가가지고 한번 뺏어 와봐야겠어. 그래가지고 창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닐이랑 캣은 컨테이너 타고 가게 되고 우리 주인공은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자, 나오는데 요 시점에 바깥에 나와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일단 치료를 하고요. 사부차가 있는 거야. 그 차예요, 그 차. 그 전복돼 있던 그 차. 주차가 돼 있네? 그 차를 타요. 그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자, 이 시점으로 옵니다. 이 시점까지 역행해요. 이때 빈 가방을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에다가 도톤장치를 설치하죠. 그죠? 그러니까 도톤장치를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가방이 다 역방향 중이니까 순방향일 때 이렇게 와서 이때 가방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뭔 말이냐면 이게 차라고 해봅시다. 차가 이렇게 붕 오다가 있을 때 가방을 버렸잖아.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어? 시간이 거꾸로 가니까 이때 이렇게 왔던 차가 이 시점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방을 도로 주워 들고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설치해 놓고 기다리는 거야. 차가 다시 와가지고 뒤로 갈 때까지. 차가 와가지고 웅 와가지고 가방이 다시 거꾸로 스르륵 이 안에 차에 들어간다? 어떻게 해요? 뒤로 쑥 가는 거예요. 이 차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지.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타고 있는 그 차가 이 차였나 하게 되고 이쯤 와가지고 이제 내 차가 내가 옛날에 타고 있었던 BMW하고 이 아우디 SUV하고 이 사이에 이렇게 끼게 되죠. 자, 요때 요 시점에 이제 가방이 넘어가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부분을 그때 요때 그 누구냐 사토루가 그 사부차 안에 있는 주인공을 본 것 같아요. 봤어요. 보게 됐고 또 그 사부차 안에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요 장면까지 오게 되면은 그 여러분이 한 번 더 보시면 기억 안 나시면 한 번 더 보시면 보일 거예요. 사부차 안에서 알고리즘이 막 튕겨 나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현재 주인공이 사부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잖아요. 그 갑자기 알고리즘이 차 안에서 막 튕겨가지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알고리즘을 사부차에다가 던져놓고 빈 가방을 줬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사토루가 본 것 같아요. 봤어요, 걔가. 그러니까 보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롯데 사부가 전복돼 있었거든요. 간단해요. 요 시점에 SUV가 사부차를 어떻게 해요? 전복시키는 거죠. 탕 쳐가지고 그 차가 뒤집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 질러요. 오케이? 불 지르게 되죠. 하지만 정신 깨어나 보니까 난 어디에 있었지? 컨테이너 안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대로 과거로 갑니다. 어디로? 어디까지? 프리포트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과거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의 시점이야?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사토루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점이 겹치니까 자, 요거는 사토루 시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사토루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이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간단해.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얘도 왔어요. 자, 순행 시간이에요. 자, 이건 순행이야. 와가지고 그 물건 이어받을 거니까 협조해라라고 하니까 캣이 반항하죠. 총 막 겨누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캣을 줘 패요. 폭행. 줘 패죠.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하게요? 문 열고 나갔어요. 뭔일 있으면 보고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인공 시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주인공 시점에서는 마스크 낀 애가 나왔으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시점의 주인공은 누구의 사토루에 뭘 봤냐면 인버전된 사토루를 봤단 말이에요. 계속 봐봐. 여기서 인버전된 사토루가 나왔잖아요. 마스크 끼고 있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순행시간 사토루는 뭐 하고 있었느냐 모릅니다. 영화에 안 나왔는데 아마 대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창고에 아마 그냥 있었을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가 요 시점 있죠. 요 시점. 자, 다시 블루레드룸에서 캣을 총을 쏘고 건너편 방에서 캣이 총을 맞고 있었어. 자, 마스크 쓴 애가 건너편 블루룸에서 캣한테 인버전된 총을 쐈다고요. 그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주인공이 있던 레드룸 쪽에서 마스크 안 낀 사토르가 확 튀어나와요. 그게 누구겠어? 얘야, 얘. 얘가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얘가 가가지고 이제 주인공을 어떻게 합니까? 레드룸에서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색함을 안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닐이 들어오게 되고 주인공 구하려고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회전문으로 도망갔잖아요. 회전문으로. 이거 설명하다 참 다 가겠다.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시점에 주인공이 선행하면서 만난 사토르는 누구냐? 요 시점에 사토르를 만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총 쏴요. 캣한테. 총 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쭉 가다가 요 시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알고리즘이 그 안에 있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차를 갖다가 전복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논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어차피 시간은 기본적으로 인버전 시키지 않으면 원래 시간은 순행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주인공이 요때 알고리즘을 사브차 안에 넣었다고. 그리고 이쯤에 주차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어디 있겠냐고요. 요 주차되어 있던 요 차 안에 알고리즘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사토르는? 본인이 가질 수도 있고, 다녀서 뒤집어가지고. 아니면 뭐 부하조원 시켰을 수도 있고 가서 빼오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르는 어디로 갔겠어요? 그대로 과거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얘도 과거로 가야 돼요. 얘는 자 사토르의 목적이 뭐였죠? 얘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야. 왜냐? 이유가 없어. 그냥 지가 못 가지면 다 죽어야 되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최장암에 걸려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같이 죽자라고 하게 되고, 아마 미래에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얘를 아마 선택했을 거예요. 사또를 갖다가. 이놈은 웃긴 놈이다. 자식이 있어도 다 같이 죽자고 할 놈이다. 그래가지고 얘를 선택해가지고 걔한테 인버전된 물건들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느 순간에 죽고 싶으냐, 그 베트남 요트 여행. 그때 가서 죽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순간만큼은 캣이 나한테 조금 친절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막 하루를 마무리하고 거기에서 자살하고 그 CIA에서 준 그 먹으면 죽는 알약 같은 거 들고 있거든요. 얘가 그거 들고 가서 죽고 다 같이 멸망하자. 요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또는 아마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요때 이제 베트남으로 계속 갔을 거예요. 역주행 해가지고 베트남으로. 그러면 캣은 어떤 상황이냐? 캣 있던 거 한번 볼까? 캣은 간단해. 자, 똑같아요. 자, 요 시점이죠. 이렇게 갑니다. 요 시점에서 맞아요. 폭행당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요쯤 시점에서 이제 갑자기 마스크 낀 자, 이때 폭행을 당하고 순반향, 그러니까 순행시간 사또르는 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 총이 많이 있던 그 방에서 나갔다고요. 근데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갑자기 마스크 낀 사또르가 인버전 사또르가 아마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SUV에 태웠겠죠. 얘 입장에서는 캣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태워가지고 이제 쭉 가는 거야.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제 어느 시점에 뭐도 납치도 당하고 또 이 시점에 총도 맞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때 회전문 돌아가게 되죠. 회전문 갈아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프리포트로 가는 거죠.
얘도 프리포트로 가고 얘도 프리포트로 가고 닐도 같이 프리포트로 가고 있고 이게 고속도로 씬의 전체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일단 주인공 시점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 시점에 봐봐요. 사토루가 요 시점에 사토루가 나오고 그렇죠? 또 요 시점에 캣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첫 장면에 가방 넘길 때 말이에요. 요 시점에는 순행 시간 주인공이 나오고요. 역행 시간 사토루가 나왔고요. 순행 시간 캣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동시에. 이게 안 헷갈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알겠죠? 이게 고속도로 씬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그림 이거 좀 올려놓을게요. 이거 이렇게 막 이거 칠판이 작아가지고 헷갈리니까 내가 영상에다가 내가 적어놓은 거. 근데 내가 글자를 다 못 적어가지고 그런데 뭐 그래도 잘 보면 보일 거예요. 확대해서 내가 글자 못 알아보겠으면 나한테 물어봐요. 자, 아무튼 이게 이제 고속도로 씬이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디로 갔죠? 프리포트로 갔잖아. 그죠? 그럼 이제 프리포트로 한번 볼까? 그 다음에 봐야 되지. 프리포트를 보는 거죠. 역행에서 프리포트 시점까지 열심히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가요. 과거로 가서 이제 프리포트에 가는 거죠. 사실 제일 복잡한 거는 그 고속도로가 복잡한 거고 나머지 프리포트나 스타스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간단합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건 과거 시점이 있으니까 일단 과거 시점의 주인공과 닐은 검은색으로 할 거예요. 과거의 주인공과 닐이 있겠죠. 그 비행기 충돌시키고 비행기 그 어느 방 안에 들어가게 되고 회전문 방 안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누굴 만나요? 괴한을 만나야죠. 그러면서 막 싸움을 해요. 격투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트 엔진이 폭발하게 되고 그래서 괴한이 그 제트 엔진 폭발이죠. 이때가 괴한이 바깥으로 휙 나가 마치 빨려 들어간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지?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죽 가스 먹고 써진 것처럼 누워있어요. 그 회전문 방에서 나왔죠. 여기가 회전문 방이고 얘들은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순행 시간으로. 얘들은 이게 아직까지 이게 뭔지 잘 몰랐으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자, 중요한 건 누구냐? 미래의 주인공이에요. 자, 열심히 와가지고 이제 이 시점으로 왔어요. 자, 이 시점으로 왔어. 자, 이거는 이제 파란색 맞지? 미래의 주인공이에요. 자, 미래의 주인공이고 얘가 어디로 갑니까? 역행해서 가는 거예요. 자, 캣이랑 닐은 컨테이크 안에서 이제 딱 대기하고 있고 주인공이 같이 나왔었나? 그 아무 나가고 주인공이 이제 방독면하고 그 전술복이라고 하나? 그 까만색 옷 있잖아요. 그 옷을 이제 이 시점에서 입어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죠. 폭발하는 요 시점에 제트 엔진 앞에 가 있으니까 팡 터지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 과거의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자, 이때 주인공 A가 있고 얘는 과거죠. 현재 주인공 A가 있죠. 한 시점에 좀 두 명이 있는 거예요. 둘이 열심히 싸움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럼 A 입장에서는 봐봐요. 이 회전문 방에서 괴한이 팍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미래의 이 주인공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회전문으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통과해서 어디로 가려고? 순행시간 바꾸려고. 그러니까 막 싸움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회전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얘는 뛰어가서 어디로 갔다? 회전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목적이 그거였어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요. 자, 똑같죠? 자, 얘가 주인공이라고 해봅시다. 막 뛰어가가지고 회전문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얘 입장에서는요. 튀어나온 거죠. 확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갑자기 쑥 나가버린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 회전문 탔죠. 순행시간 돌아옵니다. 또 막 뛰어가는데
닐을 만나요. 여기서 닐. 그래가지고 닐 있는 방 쪽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A가 있죠. 그러면은 A가 몇 명이에요? 한순간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요 순간부터 보자. 대략 언제 폭발까지죠? 요 순간 아니야, 좀 더 가야 되겠다. 계속이겠네. 요 순간부터 이제 어느 순간까지 대충 요 순간까지 이렇게는 이제 3명이 이제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요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러니까 닐이 A 주인공 얼굴을 봤어요. 보내주죠. 얘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요쯤에서 어떻게 합니까? 앰뷸런스를 탈취하죠. 이거예요, 그냥. 그걸 이제 순행해서 이제 다시 가는 거죠. 한편 여기 또 이제 미래 닐이 있겠죠. 여기 닐과 캣이 있겠죠. 얘들은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지금쯤이면은 회전문에 아무도 없겠지 싶은 시점에 뛰어가가지고 회전문에 아무도 없던 시점에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행 시간을 다시 바꾸죠. 바꿔서 일로 뛰어와가지고 요 앰뷸런스에 탑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프리포트 씬이에요. 간단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이제 프리아 만나고 얘기하다가 그냥 완전 과거로 갑시다 해가지고 닐이랑 주인공이랑 캣이랑 싹 다 이제 완전 과거로 가는 거죠. 거기가 어디라고? 마지막 장면이죠. 스타스크 전투. 자, 요것도 요거 보면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적어놓은 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잠깐 띄워놓고 잠깐 좀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이게 복잡해서 그렇지, 시각적으로 복잡해서 그렇지 사실 뭐 내용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버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복잡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잡하게 보이는 거는 이 순행시간 과거의 A가 있고 갑자기 미래의 주인공이 역주행해서 들어오는 A가 있고 그래서 또 회전문 타가지고 다시 또 순행시간으로 바뀐 미래의 A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다 동시에 나와버리니까 시각적으로 복잡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근데 내용은 잘 이해해보면 번호 보고 있으면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많이 봤죠? 좋아. 그러면 이제 스타스크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언제 얘기하냐? 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그 뭐냐, 사실 수업하기 좀 별로예요. 그렇잖아. 이해를 못하고 이해시키는데 지금 1시간 넘어 하고 있다 지금. 아유, 스타스크 이거 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자, 스타스크로 왔어. 자, 완전 과거 맨 첫 시점으로 온 거예요. 오페라 시점으로 왔는데 그 동네만 다른 거죠. 아무튼 그날로 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레드팀, 블루팀 나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나눠지는 줄 알아요? 사건은 간단해요. 자,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아이고, 파란색으로 해야지. 빨간색으로 해야지.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폭발이에요. 폭발이라고 하는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요. 이 결론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 결론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 이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야. 폭발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폭발은 그냥 일어나게 냅둬야 돼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인공이 여기서 레드팀이죠. 나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자, 갱도에 들어가고요. 갱도. 부비트를 밟았죠.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서요. 닫힌 문. 그리고 뭐가 있었죠? 시체가 하나 있었죠. 시체. 이게 닐이죠, 근데. 사또라고 통화합니다. 미친놈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세상을 멸망시킬 거야. 막 설득을 해보죠. 자식이 불쌍하지 않냐? 괜찮아. 뭐 이런 식이죠. 그럼 미래놈들이 왜 그러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미래의 강물이 메마르고, 그러니까 환경 파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자, 여기에서 이제 타임 패러독스가 나와요. 그 중간에 보면은 닐이랑 주인공이 대화하는 하면서 나오는데, 봐봐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내 할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 할아버지를 죽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니까? 내가 사라질 테니까. 이게 타임 패러독스예요. 그 과거에 가서 내가 함부로 무언가를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난 일이고 그 일어난 일을 원인으로 해서 지금의 내가 결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인 내가 원인을 건드려 버리게 되면은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인공이 묻죠. 그래? 그러면은 미래인들이 우리를 없애려고 하기는 했지만 결국 타임 패러독스 때문에 우리는 막아내겠네? 막아내는 결론이 나 있겠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 근데 어느 시점에 이 미래인들이 미쳤어. 또라이인 거야. 우리가 너무 환경 파괴가 오버가 너무 심하다. 이 시점을 갖다가 어떻게 하자? 없애버리자는 거야. 그래서 뭐 인버전이라고 하는 기술을 뭐 만들었는가 어쨌든 간에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미래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원인이야. 이게 뭐야? 이게 결과라고. 근데 결과와 원인을 부정한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닐과 그 주인공이 대화에서 주인공이 물어요 닐한테. 그럼 우리 막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결국에는 하고 싶지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닐은 약간 얼마부립니다. 타임 패러독스대로 간다면은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겠죠. 그 말이 맞다고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뭐 무슨 뭐 평행 우주에 따르면 뭐 다를 수도 있겠고 막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모르겠어 나도. 해봐야 알지 뭐. 근데 우리는 일단 막으면 돼. 근데 아마 막을 거야. 막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왜겠어요? 니들은 막았던 미래에서 왔잖아요. 그 왜 자꾸 얼마 부리겠어요? 막았다고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닐은 영화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과거 미래에서 주인공이 테넷을 설립해가지고 보낸 요원이에요. 과거로. 그러면은 걔는 알고 있어요. 막았다는 사실을. 알겠죠?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요. 막았다는 사실은. 본인도 또 알아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도. 알고 그냥 온 거예요. 미래, 과거로. 그리고 온 거죠. 그런데 과거에 살고 있는 그 주인공한테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알게 되면은 걔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무지를 냅두는 거예요. 무지가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네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 냅두면은 우리는 막는다는 결론 나게 돼 있어. 왜냐면은 막는다라고 하는 결론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죠? 그거예요, 그거. 자, 그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 선택 사항이 없나? 그렇지는 않고요. 요거는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 닐부터 먼저 보고. 자, 일단 닐부터 먼저 보고. 뭔 얘기하다가 일로 왔냐? 참,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통화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토루가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자, 그런다면 사토루가 뭐라고 합니까? 그 굴 안에 있었던 자기 부하 이름이 볼코프예요. 볼코프. 그러니까 볼코프한테 죽여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서 총을 딱 깜짝이야. 자, 볼코프한테 죽여라고 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총 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시체가 총을 대신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시체가 역행합니다. 역행해가지고 문 열고 나가요. 나가죠.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볼코프하고 싸움해가지고 이제 볼코프를 추락시키게 되죠. 오케이? 응.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위에 그 닐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견인차 타고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자, 이게 순행 시간의 주인공의 시점이에요. 온라인 수업하면서 자꾸 조명 켜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 그 다음 닐 입장에서 볼게요. 자, 닐은 블루팀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폭발 시점에서 역행해야 되니까 일로 가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닐과 블루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원래는 탈출하려고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 가가지고 이제 어느 시점에 다시 순행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겠죠. 자, 그런데 한 이쯤 왔을 때 한 이쯤이겠죠. 부비 트랩을 설치하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순행으로 바꾸죠. 그 영화에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갱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차를 타고 쫓아가서 빵빵해요. 하지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빵 터져요.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굴 위에 가가지고 이제 요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견인차로 이제 구해주게 되죠. 여기까지 왔어. 자,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나눠 가지자. 그런 다음에 각자 알아서 숨기고 마지막에 자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닐은 자기 거를 갖다가 주인공한테 줍니다. 자기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거야. 그때 주인공이 이제 알게 되죠. 아, 이 시체가 닐이었구나. 왜냐면 그 고리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영화 제일 첫 번째 장면에 오페라 장면에서도 주인공 죽을 뻔하는데 그때 살려준 게 또 닐이었어요. 그러니까 닐은 정말 옛날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과거로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던 거죠. 자, 다시 역행합니다. 얘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역행하던 닐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냥 원래 같은 대로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자, 요때 닐이 A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이때 닐은 저 땅 위에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닐은요 어디에 있었죠? 그 구덩이 그 위에 견인차 몰고 가서 거기 대기하고 있었죠. 이때의 닐은 어디에 있어요? 갱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때 볼코프가 추락했거든요. 그러면 요 시점에 닐은 뭘 받겠어요? 영화에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볼코프를 이때 그 구덩이에 떨어뜨렸거든요, 주인공이. 이 시점에 닐은 우 올라오는 걸 봤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봐봐요. 요 시점이죠. 시체가 갑자기 문 열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요 시점에서는 이제 얘가 뭘 한 거예요? 문을 딴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그 주인공 둘이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주인공들은 봐봐요. 자, 이해를 잘해야 돼. 뭐가 좋을까? 어떤 물건이 좋나? 마땅한 게 없네. 자, 주인공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때 시체가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방 안에 들어오는데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왔다고요. 근데 이 문을 연 건 누구냐면 역행하다 닐이 연 거야. 그치?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 입장에서는 얘가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요 시점에서는 얘네들이 주인공이 요 시점에 있는 주인공이 문 바깥에 있었으니까 얘가 문 여는 순간 주인공은 역행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죠. 문 밖으로 나가요. 나가는 순간 닐이 문을 잠굽니다. 그렇죠? 좀 더 뒤로 가봐요. 좀 더 뒤로 가봐요. 요 시점에서 이제 누굽니까? 볼코프가 주인공한테 청소하려고 하죠. 총을 쐈어요. 닐이 요 시점에서 총을 대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닐이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총을 대신 맞죠. 이때 문 열고 그래가지고 사망하는 거예요. 이게 스타스크예요. 이 부분이 영화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보여주진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미 닐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왔는지 보여줬으니까 보여준 거 왜 또 보여주냐? 다만 역행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니들이 헷갈릴 수만 있을 뿐, 뭐 나는 다 보여줬다라고 감독님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죠.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해요, 이거. 자, 이게 닐이라고 해보고 이게 자 주인공이라고 해봅시다. 막 왔어. 문이 닫혀 있는 거야. 시체가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 어디 있냐면은 문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화를 하고 나니까 이제 문 바깥에 있어요. 아직까지 문 바깥에 있는데 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나한테 지금 총을 맞았어. 그러더니만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네. 그래서 문을 열고 시체가 문 열고 나가는 문 열고 뒤로 갔겠죠. 보냈게나 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볼코프랑 싸움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 자, 닐이 이제 역주행합니다. 자, 닐이 역주행해요. 자, 이 방 안에 왔어. 막 와보니까 주인공이 볼코프를 추락시켰죠. 얘 입장에서는요, 거꾸로 가는 거니까 볼코프가 추락된 볼코프가 위 올라오는 게 보였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가야 돼, 이렇게. 자, 요 시점에 얘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요? 시체가 문 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 열었고 좀 더 갑니다. 그러면은 문이 열렸으니까 얘는 이제 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얘가 문 열어서 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나가야 되겠죠. 나가는 순간 얘는 문 잠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볼코프가 주인한테 총 쏘려고 하니까 대신 가서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오케이. 네.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제 제가 요거 그림을 딱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닐이 사망하게 되죠. 슬프네. 내용 설명한다고 1시간 20분이 지났다. 말이 돼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런 영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몰라. 막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는 영화라고? 한국 사람은 좋아할 것 같아요. 한국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또 그 그림 띄워 놓을 테니까 잠깐 또 보도록 하시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를 빼먹어 가지고 좀 추가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 스타스크 장면에서 캣이 베트남 여행 가서 요트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더 설명 좀 더 해야 되겠다. 자, 그 장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베트남 장면이죠. 캣은 일단은 그 시점에 있는 캣은 누구냐면 미래에서 온 캣이에요. 그러니까 닐이랑 주인공이랑 함께 열심히 그 바이킹 배를 타고 돌아온 거예요, 과거로. 자,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의, 그러니까 과거 시점에서의 이제 캣이 있겠죠. 그것도 봅시다. 이렇게 과거 캣이에요. 그 초반에 나오잖아요. 남편한테 내 애를 주면 안 되냐,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애를 포기하면 내가 이혼해 줄게라고 말해가지고 무언가를 집어 던지고 깨트렸다고 하죠. 그렇죠? 싸움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어디로 갔죠? 작은 요트 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큰 요트 안에는 캣이 없죠. 아들도 없고 얘도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순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역행 캣이 오겠죠. 자, 어느 시점에 왔다고 해봅시다. 자, 미래의 캣이에요. 아, 역행 시점은 아니고 그 시점에서 왜 마스크를 안 끼고 있냐면 그러니까 배 타고 바이킹으로 열심히 이제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왔겠죠.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실수했다. 근데 얘가 봐봐요. 자, 그러니까 미래의 캣이 열심히 배 타고 이제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어느 시점에서 다시 갈아탄 거죠. 왜냐면은 캣의 임무는 이거였으니까 그 사토르가 못 죽게 막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죽으면은 미래로 이메일이 날아가서 알고리즘 위치를 들키니까 그게 막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술 끼고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순행해가지고 어느 시점으로 돌아옵니까?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요 시점으로 순행해서 돌아가게 되죠. 왜냐면 요 시점부터 이제 과거의 내가 없잖아요. 딴 데 갔으니까 여기가 비게 되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한편 사토르는요 간단해요. 이 사람도 사토르도 미래의 사토르가 있겠죠. 미래의 사토르 과거로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아마도 역시 얘도 이 싸움 장면이었을 거예요. 싸움을 하고 이 시점에 사토르는 어딘가 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토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토르는 자기 볼일 하러 갔어요. 자기 일 하러 가. 아마 요 시점에 떠난 걸로 보여요. 사토르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왜냐면은 그 회상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주인공이랑 캣이 맨 처음 만났을 때 베트남 요트에서 내가 얘기를 했다. 근데 내 말 안 들어주더라. 그래가지고 작은 배를 타고 딴 데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웬 여자가 멋있게 다이빙을 하고 와 보니까 남편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과거 시점에서 사토르도 그냥 어디 가버린 거고
미래 시점에 사토르는 그냥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토르가 이렇게 와서 요 시점이에요. 돌아갔겠죠. 이렇게 순행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미래의 캡과 미래의 사토르가 요때 만난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미래의 캣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캣은 얘가 미래의 사또른 걸 알고 있었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를. 왜냐면 자기는 과거를 알잖아요. 과거에 내가 와보니까 남편이 없었어. 근데 지금 요 시점에 원래 없어야 되는 남편이 자 없어야 되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돌아왔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을 테고, 그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살살 비위 맞춰주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빡쳐가지고 이제. 근데 미래의 사또르는 이 여자가 미래의 캣인 줄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갔다가 자기만 돌아온 줄 알았죠. 그냥 갑자기 배를 확 보이면서 네가 쏜 총상 하면서 하니까 이 여자 미래에서 온 캣이야? 그걸 아는 순간 이 여자는 진짜 나를 죽이겠다 싶어서 달려들지만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시점에 이제 사또르를 죽이죠. 사또르를 죽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미래의 캣이 너무 과거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자기가 딱 처음으로 역행하는 순간이 어디냐면 그 블루레드룸에서 총 맞았던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과거로 계속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신의 미래의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없는 어느 한 시점에서 잘 숨어 지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블루레드 시점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블루레드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나 다시는 과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겠죠. 어쨌든 나는요, 과거에 나는요 이렇게 살고 있다가 과거로 빠꾸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요 시기에서 만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지. 나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직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일방향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한쪽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한쪽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만 그 시간만 순방이냐 순행이냐 역행이냐 그것만 있을 뿐 내 삶의 행로는요 항상 일관되어 있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내 삶의 행로는 항상 일관성 있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좋아, 끝.